여러분께서 만약에 새롭게 분양받은 건물을 짓던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멀쩡하게 대기업의 브랜드를 내걸고 분양에 나섰는데 믿을만 했는데 다 짓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몇 년간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초호황기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개발 시장의 공급 부족과 코로나19 시기의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 국내 미분양 아파트 수는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오피스텔이든 지식산업센터든 분양만 하면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들은 돈방석에 앉았던 시기가 바로 19년, 20년 시기에 분양한 분들이 대박으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이 좀 비싸다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땅값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저렴한 금융비용, 그러니까 이자가 상당히 쌌습니다. 굉장히 저리의 금리를 가지고 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은 경쟁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호텔들도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영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건 누가 샀냐면 시행사들이 샀죠. 건설사를 앞세워서 시행사들이 샀는데 이렇게 땅을 사서 시행하고 분양만 하면 대박을 쳤습니다. 분양만 했다 하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시행사들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분양 완판을 했다, 우리가 건물을 잘 지었다, 우리가 마케팅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로 유동성 확대가 있으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쌌기 때문에 너도나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정말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너도나도 시행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그런데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분양 호조로 인해서 수익들이 꽤 좋으니까 바로 증권사는 물론 저축은행, 캐피탈, 심지어 보험사까지 부동산 PF에 눈을 돌리고 발을 담궜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갑자기 나타나는 법이죠. 최근 1년 전부터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고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서 부실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행된 PF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그저 앞으로 조심하는 일만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시행사 같은 부동산 업체도 위험해지고 있고 PF 대출을 늘린 금융권까지 리스크 우려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데요. 만약에 부동산 PF 부실에 부도 사태가 나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걷잡을 수 없이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여신은 대부분 부동산 PF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PF는요, 본 PF가 있고 브릿지론이 있습니다. 본 PF는 보통 땅값을 치를 때 대출을 받아서 치르고요. 땅값을 대출받은 후에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금액을 브릿지론을 통해서 조달받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부동산 PF가 구성이 되는데 최근 수년간 브릿지론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여신의 질이 좀 나빠졌습니다. 브릿지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게 우리들에게 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요. 시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PF가 시한폭탄이 돼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부실을 염려하기 시작했고요.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경고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태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낮은 저금리의 축복 속에서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으로 호황을 누려온 금융사들은 돈 벌 때는 참 좋았죠. 그러나 이제는 시한폭탄, 위험한 폭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실을 염려해야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이런 것이 촉발되어서 터진 거라는 거 기억하시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 증권 등 그림자 금융 부실에서 시작된 게 바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2년 올해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4.7%로 작년 말 3.7%와 비교하면 3개월 만에 1%포인트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019년 대비로 본다면
3배 이상 뛴 겁니다. 시행사의 부도 위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신규 분양물을 분양받으시려거든 이런 지표를 잘 체크하시고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이걸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특히 신규 분양 중에 큰 건설사 브랜드를 내걸었으니까 저 브랜드는 내가 너무 잘하는 브랜드야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시행사는 다릅니다. 시행사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PF 대출은요, 2013년 이전에는 은행권에서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행권이 아닌 증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탈에서도 해주고요, 보험사에서도 해줍니다. 그런데 신규 분양물을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시행사에서 PF 대출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연체율이 3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PF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는 채무 변제 순위가 보통 중후 순위로 배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보다는 소형 증권사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수분양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분양받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따져보고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따진다고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얼마를 대출받고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 냉각의 속수무책이다. 증권사 PF 대출을 사려는 판을 걷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신규 분양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권사 위험 노출된 금액이 29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29조라는 거예요. 부실 뇌관, 부각된 PF 시장, 이제 부동산 시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위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1년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부동산 PF 규모를 늘리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완전히 문을 닫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동안 뜸했던 부동산 PF를 이제는 카드사들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작입니다. 왜냐? 2019년부터는 분양하면 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이 되네? 하고 다 달려든 거죠. 발을 담그게 되는 겁니다. 고삐 풀린 듯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도 잘 되니까 그냥 다 거기다가 발을 뻗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부실을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과도한 대출 실행으로 몸집을 더 불리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것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있고 여기저기서 분양만 하면 대박을 치던 시기에서 이제는 강남에서조차도 분양하는 분양물도 미분양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이엔드 부동산이네, 입지가 좋네, 역세권이네 하면서 뉴스 기사를 가장한 광고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뉴스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광고인 경우 되게 많죠. 오피스텔 광고나 직산업센터, 다양한 것들이 뉴스를 가장한 광고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PF 연체 잔액 단위가 나오죠. 789억 원입니다. 2019년 말에는. 2020년에는 1757억 원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22년 말, 작년 1분기 말만 하더라도 1968억 원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도 이렇게 껑충 뛰어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여기서 지금. 꼭 참고하시고요. 특히 표영호TV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늘 현명한 판단과 생각을 가지셔야겠습니다.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